한 아시안 패션 위크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 포럼의 좌장을 맡은 부산 섬유 패션 정책 포럼의 문광희 정책 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션 산업 환경에 선제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에서 4분의 전문 패널을 모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패션 산업의 변화와 현황, 그리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19의 결과는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은 물론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곧 바로 패션 트렌드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환경과 마인드를 정확히 읽어야 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산업 전체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본 행사는 작년 가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한 아시안 패션 위크 행사의 연속으로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이 화상 포럼을 비롯한 패션 위크의 모든 행사가 한국의 패션 산업은 물론 아시아의 전체에 걸쳐서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패션 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포럼에 함께 하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보그 인터내셔널의 김강화 대표님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섬유신문의 이영희 부사장님입니다. 이어서 화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외국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참석해 주신 아시안 패션 디자이너 협회 회장이시자 멀티미디어 JSC의 CEO인 장래님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틀리에 프리브 멜슨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이신 멜빈 샤 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청취 후에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분들께 코로나19 시대의 패션 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 자유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김강화 인터보그 인터내셔널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 아시안 패션 위크 패션 발전 디지털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보그 인터내셔널 대표 김강화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션 업계의 DX 전략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SPA의 종말, 옴니 채널 시대로 그리고 D2C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기업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여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과 사회 니즈에 따른 제품 혹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및 그 변형을 위한 업무 그 자체, 조직, 과정, 기업 문화 풍토를 변혁시켜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우리는 패션업계의 업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변혁시켜야 할 절박한 시점입니다. SPA는 2011년 대한민국의 KBS, SBS 일요일 저녁에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SPA의 핵심 요소가 패션업계 성공의 지름길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SPA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전문점 체인 더 갭의 회장이 1987년에 발표한 SBA 선언에서 유래되었고, 자사에서 기획한 상품을 주로 직접 생산하여 자사 브랜드로 자사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라, 유니클로, 한국의 탑10 등으로 대변되는 매우 큰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변형된 혹은 진화된 SBA 타입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SBA 핵심 중의 핵심은 고객의 유동성이 우수한 상권, 즉 매출이 되는 상권에 매력적인 점포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점포를, 많은 점포를 내는 것입니다. 이 핵심 전략으로 성공한 기업이 다수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고객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로 패션 기업에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특급 상권인 명동의 황폐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패션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옴니 채널입니다. 환경 경제 용어 사전을 보면 옴니 채널이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배송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옴니채널은 2011년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 결산서에 선언한 것이 업계 최초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그 당시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 아마존 등의 이커머스 전용 기업과 대응하기 위해 옴니채널 리테일러를 목표로 해서 고객과의 연결을 심화시켜 고객이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메이시스 백화점에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해외 기업이 주요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성공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옴니 채널을 쉽게 말씀드리면 whenever, 언제든지, wherever, 어디에서든지, however, 어떤 방법으로든 브랜드 및 유통에 접근 가능한 채널입니다. 옴니 채널이 구축된 브랜드의 고객은 매우 편리함을 느껴서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싱글 채널 고객보다 옴니 채널 고객의 연간 구입 금액이 2배 내지 5배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옴니 채널 기업은 고객의 접점을 키울 수가 있고 모든 접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고 관리 분석할 수 있어서 고객에서 구매 전 과정에 좋은 감정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X의 핵심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옴니 채널을 도입하면 고객의 확실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온라인 자사몰이 활성화로 연결됩니다. 자사몰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실점포의 판매 기능이 줄어들고 점포는 쇼룸, 커뮤니티 기능, 물류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향후 고객의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승리한다는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고객의 빅데이터를 제대로 단 기업은 점포도 외부 오픈몰도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마지막 골의 모습이고 유통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자사몰 중심의 D2C가 아닐까요? D2C의 성공 요소는 고객의 빅데이터 구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의 구축의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 옴니 채널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에 의한 단순한 변혁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파괴적인 변혁,
즉 기존의 가치 및 시스템을 뒤엎어 놓는 듯한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업계의 관점인 SBA 관점이 아니라 옴니 채널 나아가서 D2C 관점으로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보그 인터내셔널의 김강화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션 산업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로 옴니 채널을 제안하셨습니다. 옴니 채널은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점차 선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 보면 고객의 데이터 수집이 정확해져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이 강화되는 시대, 무엇보다도 고객의 데이터는 중요하겠죠.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상 질문은 모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시안 패션 디자이너의 협회 회장이자 멀티미디어 JSC의 CEO이신 장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장래님 준비되셨나요? Yeah, I'm ready. 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큰 기쁨입니다. 사실 제가 아세안 한국 패션 위크 1차에 참여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죠. 올해는 제가 될지 안 될지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비드 때문에요. 거리는 있었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기술의 덕으로 여전히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아세안 패션 위크에 갔었는데요. 베트남을 대표해서 갔었고요. 하지만 올해는 다시 제가 또 다른 미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아세안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 회장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기회를 통해서 베트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세안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어서 기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듯이 올해의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건강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를 포함한 많은 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지역의 일원으로서 아세안은 단기간에 아시아의 주요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 6억 명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매년 GDP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세안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 회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뉴노멀 시기에 이렇게 되어서 약간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는 디지털화가 더 가속화되고요. 이 팬데믹이 소비자 행동에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또 이 기회가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도입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강하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디지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저희 CFDB는요. 코로나19를 세계 시장에서 아세안 패션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죠. 디지털 전용 채널이 있죠. 따라서 저희 CAFD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AFAB, 아세안 패뷸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바일 앱인데요. 아세안 디자이너들을 도와서 전 세계 고객들에게 맞춤 옷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전에는 한국가에서만 유명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런 앱을 통해서 더 새롭고 더 넓은 시장에서 아시아를 넘어선 시장에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이런 디지털 시장이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바일 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제 국경에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만들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갱생해야만 우리는 이 뉴 노멀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아세안 지역의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강력한 한국의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 지역 국가들 사이에 서로 함께 모이고 서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포럼으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포럼 이후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세안 패션 디자이너들을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소개한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저희 양국의 양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디자이너들도 아시안 시장에 많이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세안이 새로운 패션의 수도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안 패션 디자이너 협회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협회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자.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 옷을 제공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작년 부산에 직접 오셔서 한 아시안 패션 위크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이미 한국과 아시아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정신권에 설 수 있다고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회장님이 현재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다 진취적인 실현으로 성공적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례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희 한국섬유신문 부사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섬유신문 이영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짧은 기간에 우리 패션 시장의 흐름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디지털 환경이 10년 정도 앞당겨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면 우리가 아주 낙관적으로 예전에 그 따뜻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고 한 10년 뒤쯤 앞서가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시장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들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된 한국섬유신문이라는 패션 전문지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명한 학자님들과는 달리 패션 현장에서 기자들과 함께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앞으로 패션 기업의 기초 과제는 디지털 비즈니스 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 즉 20%는 한 달에 10번 정도 모바일 패션 앱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소비층인 20대는 35.5%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30대와 40대도 합친 비율은 20대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30대에 비해서 40대와 50대는 패션 앱에 머무르는 시간과 또 일수가 더 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소비에 신중하고 지갑이 얇아진 만큼 소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요, 비대면 속에서 소비자들은 혼자 즐기기에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에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운동하는 홈트, 홈러닝, 혼밥, 혼술, 이런 신조어까지 생기게 됐죠. 산행, 라이딩, 골프까지 다양한 자기 혼자서 즐길 수 있고 여러 명 그룹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골프를 제외하고 말이죠. 골프는 해외여행이 잠정 중단되면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고 예약이 힘들 정도이고요. 지난 상반기에는 반짝 매출 신장도 거두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콕이라고 하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홈웨어와 데일리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패션 브랜드들은 앞다퉈서 세컨라인을 통해서 재택근무나 외출에도 겸용할 수 있는 원마일웨어 또는 심플하면서 격식을 갖춘 남녀 오피스트룩, 그 다음에 스포츠와 캐주얼을 범용할 수 있는 스트리트 캐주얼을 범용한 제품들을 선보이게 있습니다. 유행을 크게 타지 않으면서 서로 크로스할 수 있고 온오프 타임에도 전혀 거리낌 없는 그런 실용적인 옷들을 좋아하는 경향을 나타난 거죠.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과 인테리어, 편리한 가전 등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TV 채널에서 집 구하기라든지 리모델에 대한 그런 방영이 많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들도 아마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서 패션 기업들은 자사몰의 라이프스타일 부분을 강화하고 배송 시스템과 각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은 항바이러스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지구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보다 지금은 오히려 저가격대의 값싼 옷들보다 가성비와 가치 소비에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 친환경에 집중하면서 오래 입고 쓸 수 있는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지갑이 얇아지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상황이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또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신중함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브랜드들 역시 생산과 기획, 디자인 과정에서 가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비대면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온라인 정보에 대해서 예측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모든 홍보 자료들은 팩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비대면 속에서 패션 현장을 뛰는 기자들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소비자 변화에 보폭을 맞춰가는 패션 브랜드사들의 특성은 아까 김광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옴니 채널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다양화되는 패션 플랫폼, 패션 채널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확고하게 구축해온 기업들 그리고 수년 전부터 누가 뭐라고 하든 디지털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해왔다는 기업들은 코로나19를 맞으면서도 자사의 고객 특성에 맞춰서 꾸준한 매출 신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가치 소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등 노력이 경주된 결과입니다. 종전의 오프라인 마켓과는 180도 다른 발생에서 모든 사고를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섬유신문사의 이영희 부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혼자서 즐기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패션 아이템도 대면과 다른 양상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 중심의 패션 아이템이 많이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레깅스라든지 요가, 골프웨어와 아웃도어 등의 그 스포츠웨어가 뜰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치 소비와 지속 가능한 의료 기획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나중에 또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아틀리에 플리브 멜슨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이신 멜빈 샤님께서 코로나19 이후 패션 산업의 현황과 마케팅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멜빈 샤님, 준비되셨나요? 네, 말씀 주시죠. 네, 준비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린 샤고요. 저는 아틀리에 프리브 멜슨의 창업자이자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패션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패션 디자이너로서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전염병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2020년은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나 또 패션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각국 패션과 소매업을 포함한 이 부분들이 비필수적인 점포이기 때문에 임시 휴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 고객의 행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그리고 온라인에 기반한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객들의 경험이 고객들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 고객들의 행동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디지털화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면대면의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고객들은 직접 물건을 만지고 하는 부분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그 소비자를 타겟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유튜브를 하는 것도 특히나 이런 전염병 시기에서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간적인 그런 접촉이라든지 이런 직접 만지고 또 느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이 온라인으로 이런 소통을 할 때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여전히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나 제품 그리고 제품들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되 인플루언서와 함께 협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제품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나가면서 이런 소통이 부족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사람 간의 접촉을 하는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한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홍보를 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비즈니스로도 성공적이고 또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그 제품을 그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고객들과 어떻게 저희가 소통을 하는지와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그 아시아 국가의 디자이너로서 많은 곳에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가 소통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디자이너로서 또 소비자로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그 니즈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마켓이 무엇이 필요하는지 잘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충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삶을 되찾기 위해서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협력을 해서 이러한 디지털 그 접촉이 더욱더 개선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소비자의 그 행동이나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염병이 코비드가 빨리 그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멜빈 샤 아틀리에 프리브 멜슨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이신 우리 좋은 멜빈 샤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 시대, 이때까지 우리가 해오던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다만 방법이 IT 접목의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좋은 방법으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권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참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이 사람 간의 접촉 그리고 직접 물건을 만지고 또 우리가 느끼고 또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오프라인상의 이 만남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김광화 선생님의 그 옴니 채널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인터넷을 통한 각국 간의 소통은 한층 더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좋은 마케팅의 방안이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빠르게 우리 패널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포럼의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션 산업 환경의 선제적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패널분들과 여러분들과 직접 연결해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가지는 동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열광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4분의 질문만 추려서 각각의 패널 분들께 한 분씩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한번 발췌를 해서 제가 임의로 발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하 대표님,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패션 전략이 궁금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패션 전략은 매우 달라집니다. 상품, 트렌드, 디자인, 그리고 매장을 중심으로 한 실물 위주 전략에서 옴니 채널, D2C의 비대면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중에서 키 포인트는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온라인으로 액세스한 고객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인 적절한 가격, 다양한 상품, 대형 매장, 즉 실물 위주의 SBA 관점에서 옴니채널, 나아가 D2C 관점에서 패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옆에 계시는 우리 이영희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자 일반 패션 매출은 줄어든 반면에 흔히 명품, 뭐 구찌나 샤넬 같은 게 하나 이해가 되겠죠. 이런 명품 같은 고가의 브랜드 매출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브랜드에 따른 양극화는 지속될까요? 어느 대학원생이 질문해 주셨네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양극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명동을 갔더니 거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요. 한 유명 브랜드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파는 줄이 몇 줄이 이렇게 겹쳐서 서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소비자들은 희소 가치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데 아끼지 않는다. 단 주머니가 얇아지면 얇아진 만큼 다른 데 소비를 줄이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니즈를 충족하는 데 돈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명품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의 그런 이원화나 양극화 현상이 아니고 주로 명품이나 럭셔리 브랜드에서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들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출시하기 때문에 명품과 또 뭐 초저가와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분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최근에 명품을 선호하는 층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특히 젊은 층들은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션 산업 쪽에서 특히 위기로 생각해야 될 점은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패션에 대해서 돈을 그만큼 유명 브랜드에 쓰는 것보다 나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게임이나 여행이나 자기가 즐길 수 있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는 중요치 않다. 단 나의 패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면 돈을 쓰겠다는 의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극화 현상에서 저가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불안한 심리가 초저가 온라인 시장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올해 중반기, 하반기로 들었을수록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죠. 한번 입을 초저가 옷을 사서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죠. 가격이 경쟁이 아니라 그런 가성비 그다음에 가심비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은 분명히 있다. 단 명품 브랜드에 쏠리는 양극화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멀리 말레이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멜빈 샤 대표님,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패션 업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 나라에서 실제 사례가 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Yes, definitely. A good.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인플루언서와 함께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그 그 새로 나온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특히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제 번역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과 비디오 채널 이 두 가지가 특히나 이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의 짱네 선생님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계의 타 지역 패션 산업과 비교했을 때 아세안 패션 산업의 차이점과 아세안 지역과 우리나라가 패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임수아 씨라는 분이 질문 주셨네요. 짱네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먼저 제 생각에 아세안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저희는 10개 국가가 모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죠. 약 7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잠재성이 크고요. 큰 시장이죠. 그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요. 패션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것은요. 아세안은 코비드-19 시기에 다른 많은 지역들과 비교를 한다면 아세안은 더 좋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비교를 한다면요. 현재 그것이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라면 말이죠. 따라서 이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많은 인구가 있고 또 아세안이 많은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미추 같은 분도 말레이시아 출신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전 세계에서 유명하십니다. 앞으로 장래에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또 더 많은 아세안 디자이너들이 성장하게 해서 더 많은 새로운 재능들이 발굴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소개되고 지미추 같은 분들이 또다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해야 할 것은요. 아세안은 또한 굉장히 강력한 다양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특정한 문화가 많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세안 디자이너들이 다룰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면 저는 아세안이 역시 굉장히 많은 큰 국가들도 있죠. 또 큰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베트남은 세계 3대 제조 국가입니다. 많은 상품들, 전 세계 유명 상품들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역시 강력한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패션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또 아시안과 코리안의 협력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멜빈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리적인 컨택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코비드-19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기다려서 코비드-19가 완전히 끝나길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솔루션을 찾는 거죠. 지금 디지털 플랫폼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만약에 코비드가 디지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서
옷을 팔 수가 있게 된다면 한 디자이너가 예전 같은 경우라면 한 국가에서만 팔 수밖에 없었죠.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요. 다른 국가로 지금은 다른 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은 이 모든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모든 옷을 어떤 디자이너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죠. 아세안뿐만이 아니라 한국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세안 시장이 모여서 한국 시장과 결합하고 그렇게 되면 이미 약 7억 명 이상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의 이런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치고 노력한다면 단지 오늘 포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포럼 이후에라도 더 많이 서로 논의하고 더 솔루션을 찾고 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통합하고 이 장점을 살리고 아세안 시장과 한국 시장 서로 도입하기를 원합니다. 옴니 채널을 통해서 AFAB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더 많은 의류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에서도 더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Yes. 각계 대표님들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며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 논의를 하다 보니 아마 멀지 않아 패션 산업이 다시 꽃을 피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또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패션 피플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포럼은 끝을 내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한 아시안 패션 위크는 잠시 후 17시입니다. 오후 5시부터 마지막으로 라이징 스타 디자이너 패션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